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2학년도 3월에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2022년 3월 24일에 실시하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배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는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각각 80분, 100분, 70분, 30분, 또 사회 30분, 과학 30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시험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답안지 OMR을 표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좀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미지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 마킹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교시마다 학교 번호, 반 번호 등 이것은 이제 친절하게 감독관 선생님께서 매 시간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줄 거니까 이 아래 사항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시작이 되면 절대로 부정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시험 시행 전에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감독관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침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감독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편안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 과정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이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응시 인원을 살펴보면 21만 6,34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재학생이 약 43만 정도가 된다고 할 때 한 절반 정도가 시험에 응시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영역별 등급을 한번 좀 보면 국어의 경우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라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이거 4%,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23%, 4등급은 40%, 5등급은 60%, 네. 그리고 6등급은 다시 뭐 77%? 이 정도 이렇게 이 인원에 드는 인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건데요. 1등급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4.49%, 9,694명 정도가 1등급을 맞았네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1등급 원점수가 80점. 작년도 국어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국어의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최근에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국어 시험의 경우는 평이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이 최근에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1등급 인원이 4.22%로 9,116명 정도, 1등급 점수는 85점 정도로 수학 85점 정도면 1등 85점 정도면 국어보다는 좀 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쉬운 시험은 역시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등급은 74점에서 좀 끊어졌고요. 3등급은 63점에서 끊어지는 대체로 그렇게 쉽게만 느껴진 시험은 아니었다. 올해 시험도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난이도가 조절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나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시험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건 아니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험이 어려워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처음에 시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멘붕이 와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상대 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 평가죠. 점수에 따라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은 2등급 이런 식으로, 70점이면 3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90점 이상이 14.87%나 나올 정도로 2등급 이상, 3등급 뭐 초반대 상대 평가했을 때 그 정도의 인원까지 1등급이 나오는 상당히 이제 무난한, 쉬운, 평이한 뭐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자, 역시 이것도 한국사도 절대평가죠. 40%, 40점 1등급. 자, 그냥 25.16%나 1등급을 맞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쉽고 평이하게 시험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원래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한해서만 절대평가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첫 시험이기 때문에 뭐 사회과학 선택 없이 모두 사회도 보고 과학도 아까 20문제씩 다 실시를 하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17%의 학생이 40점 이상을 받게 상당히 쉽게 나왔고요. 과탐은 아무래도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쉽지 않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11.55%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가장 먼저는 현재 여러분 자신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죠. A등급이 40에서 50% 정도까지 A등급을 주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죠. 자, 4등급의 경우가 40%까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어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4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 성적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고등학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대전 대신고 안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현재 자신의 실력이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신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이러면은 안 되겠다,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그 기준을 삼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학교 과정을 돌아보고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네, 이런 약점을 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았다느니, 또 배가 아팠다느니, 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런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 전국에서 또는 이 대전 대신관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4월 말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 분발해야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대입 전형 중에서 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도에 2022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를 한 인원은 어림수입니다. 어림잡아서 물론 50만 9천 명이 보았는데 그냥 50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물론 이 50만 중에서 또 다 시험을 응시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약 또 6만 정도가 또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서 한 45만 정도가 실제 시험에 응시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50만 명 정도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 해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5만 명 정도가 재학생이고요. 15만 명 정도가 재수생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수생의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35만 명의 재학생과 15만 명의 재수생이 합쳐서 약 50만 명의 인원이 한 해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경쟁은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 기본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을 위한 경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50만의 학생이, 자, 이 대학들 15개 주요 대학 모집 인원이 약 5만 정도로 잡는데요. 그 5만 명을 다시 전형별로 한번 나누어 보면은요. 수능. 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렸을 때 5만 명에 40%는 약 2만 명. 그래서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2만 등 안에는 50만 명 중에 2만 등 안에는 들어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 이제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실질적으로 이 상위 수도권 대학에서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이 재수생들이 차지한다는 걸 감안할 때 재학생들이 수능, 정시로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15개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대의 경우는요. 거의 80%까지 거의 다 재수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종은 서울 수도권 이 15개 주요 대학에서 원래는 40% 이상 정도까지 많이 뽑았는데 대입 공정성 방안으로 학종의 그 불공정성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최근 36% 정도 이 아래까지 좀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6% 정도로 봤을 때 어림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5만 명을 요 정도로 하면 이제 했을 때 요 정도 인원이 된다. 18,0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학종이 정시보다 적으니 수능이 대세거나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학종은 자 재학생 중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학종은 재학생 중심이라는 거예요. 재학생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여기다 참고로 우리가 또 가고 싶어하는 이 서울 수도권 15개 대학 이외에 포항공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디지스트라든가 유니스트라든가 지스트라든가 이러한 특수 목적 대학은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를 학종으로만 선발을 하는데 이 인원이 약 얼마나 되느냐면 2,000명 정도가 돼요. 2,000명. 자, 그럼 합치면 다시 2,000명을 합치면 다시 어떻습니까? 2만 명 가까이나 자,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학종으로 선발하는데 재학생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 대신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학종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재학생에게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많은 경우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긴다라는 말은 없어요. 위태롭지 않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말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피, 부지기면 매전 필패라. 적을 알지 못하고 또 나를 알지 못하면 무조건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나발견 페스티벌도 했고 그리고 이제 3월 24일에 모의고사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나발견 페스티벌이나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실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신다면, 자, 지피지기면 입학 전형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위태롭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 최선을 다한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성공적인 입시까지 이어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